오늘 밤 지은호가 아니요라고 말한 그 한마디가 지혁의 마음을 무너뜨린다. 고백은 오래 준비된 문장이 아니었다. 이지혁은 지은호 앞에서 더는 미루지 못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좋아한다고, 오래전부터 좋아했다고, 일할 때의 집중한 표정과 커피를 따를 때 잔을 살짝 기울이는 습관까지 다 기억한다고 말했다. 일할 때의 집중한 표정과 커피를 따를 때 잔을 살짝 기울이는 습관까지 다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지혁은 스스로 놀랄 만큼 솔직했다. 지은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지은호는 대답을 급하게 꺼내지 않고 스스로에게 먼저 물었다. 지금의 얘가 나를 지킬까 아니면 나를 가둘까? 그 질문이 끝나기 전에 지은호는 조용히 오늘은 아니에요 라고 했다. 지은호는 감정과 일이 뒤엉키면 둘 다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은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두 사람 모두를 지키기 위해 고백을 거절했다. 거절 뒤의 공기는 날카롭지 않았다. 대신 무거웠다.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지혁은 받아들이는 일에도 용기가 든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이지혁은 마지막으로 부탁했다. 오늘의 아니요가 영원한 아니요가 아니길 바란다고. 지은호는 여지를 남겼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확인하자고 했다. 지은호는 행사장으로 돌아갔다. 소개받은 변호사는 예의 바르고 차분했다. 지은호는 무난한 대화가 주는 안전함과 비어있는 깊이를 동시에 느꼈다. 지은호는 자신의 심장이 두 가지 속도로 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쪽은 새로움 쪽으로, 한쪽은 익숙함 쪽으로. 그 밤 이지혁은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방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이지혁은 오늘의 자신이 얼마나 쉽고도 어려운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말이 왜 지금에서야 입 밖으로 나왔는지 곱씹었다. 책임을 이유로 감정을 미뤄온 시간, 안전을 내세워 회피를 포장해 온 습관이 떠올랐다. 이지혁은 내일부터 바꿀 한 가지를 정했다. 감정을 숨기지 않을 것. 숨기지 않는 대신 흔들리지도 않을 것. 다음 날 예고 없이 감사 일정이 당겨진다는 연락이 왔다. 프로젝트 문서의 버전 히스토리에 이상이 발견되었고 최종 수정자 계정에 이지혁이 찍혀 있었다. 현장은 순간 얼어붙었다. 이지혁은 즉시 말했다. 자신이 한 수정이 아니라고, 자신의 계정이 쓰였다고. 지은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이지혁의 얼굴을 확인했다. 지은호는 당황을 숨기지 않는 사람을 더 믿는 편이었다. 지은호는 짧게 말했다. 확인하자, 확실히. 말없이 곁에 서겠다는 뜻을 대신 담았다. 보안 로그가 열리자 외부 접속 흔적과 2단계 인증 우회의 조합이 드러났다. 접속 시각과 권한 사용 내역이 이어졌고 협력업체 직원의 이름이 올라왔다. 그는 투자 경쟁에서 밀려난 쪽과 얽혀 있었다. 박성재는 감정을 묻어둔 목소리로 정리했다. 누군가 우리가 이길 가능성을 두려워했고 승부를 바꾸기 위해 가장 약해 보이는 고리에 손을 댔다고. 박성재는 마지막에 친구를 봤다. 지금 네가 두려워하는 건 승부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이지혁은 인정했다. 맞다고.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지은호라고. 지은호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받는 일이라고. 같은 시간 고성희는 조용히 상황을 훑고 있었다. 고성희는 박성재의 재혼 아내이고 박영라의 어머니였다. 고성희는 감정을 자산처럼 관리했다. 이익은 계산할 수 있고 계산은 방향을 만든다고 믿었다. 예전에 지은호에게 DNA 등록을 제안했을 때도 그랬다. 혹시 모를 상황 대비라 말했지만 실제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보이지 않는 선을 명확히 하고 싶었다. 그 선을 알아야 흔들 수 있고 흔들어야 원하는 쪽으로 기울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조사 결과는 빠르게 정리되었다. 계정 도용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프로젝트는 일정에 복귀했다. 재발 방지책이 공지되고 현장은 다시 속도를 찾았다. 하지만 마음의 속도는 숫자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숫자는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한 걸음씩만 전진할 수 있었다. 그 사이 지은호는 고성희를 만나러 갔다. 지은호는 오래 생각한 뒤 움직이는 편이었다. 지은호가 택한 첫 문장은 단순했다. 자신의 선택은 스스로 하겠다고. 고성희는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사람 일은 생각보다 이익 쪽으로 기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사랑보다 유익한 동맹도 있고 그런 동맹이 더 오래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의하지는 않았다. 지은호는 사랑을 동맹으로 계산하지 않겠다고 손해를 알면서도 감정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겠다고 했다. 잠깐의 정적 끝에 고성희는 말투를 낮췄다. 상처는 쌓이면 무너뜨린다고 상처의 비용을 미리 계산해두라고. 지은호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답했다.
무너지더라도 자신의 의지로 일어나겠다고 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대화의 여운은 길게 남았다. 고성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속으로 새 계산을 굴렸다. 계산은 언제나 조용히 움직였다. 며칠 후 공사는 큰 고비를 넘겼다. 현장은 정리되어 갔고 사람들의 얼굴에서 다급함이 조금씩 빠져나왔다. 그 시간 동안 이지혁은 달라졌다. 이지혁은 회의에서 짧게 말했고 약속한 시간에는 정확히 나타났다. 지은호와 마주하면 감정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과장하지 않았다. 지은호는 그 균형을 알아차렸다. 지은호는 작은 메모를 마음속에 붙였다. 이지혁은 서두르지 않기로 한 사람 같다. 그러나 평온은 길지 않았다. 오픈식에서 만난 변호사가 카페로 찾아와 인사를 건넸다. 변호사는 담백하게 말했다. 함께 커피를 한 번 더 마실 수 있겠느냐고. 지은호는 즉답을 피했다. 합리적인 예의와 불필요한 오해 사이에서 가장 얇은 선을 지키고 싶었다. 그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직원이 소문을 흘렸고 소문은 단어 몇 개를 덧붙여 크기를 키웠다. 누군가가 말했다. 지은호가 곧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고. 근거 없는 말은 정확한 통로를 타지 않아도 빠르게 퍼졌다. 소문은 이지혁의 귀에도 들어갔다. 이지혁은 묻지 않고 견딜 수 있을지 스스로 시험해봤다. 그러나 소문은 감정의 면역력을 시험하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날 밤 이지혁은 메시지를 보냈다. 사실을 확인하려는 마음과 확인을 요구하지 않으려는 절제가 충돌했다. 이지혁은 결국 짧게 적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고 내일도 공정이 빡빡하니 일찍 자자고. 그 말 안에 묻고 싶은 수십 가지 문장을 접어넣었다. 지은호는 답했다. 고맙다고 내일 회의 자료를 보내겠다고. 두 사람 모두 확인하지 않은 채 넘어간 문장이 있었다. 그 문장은 다음 클라이맥스를 위해 남겨졌다. 다음 주 박성재는 지은호를 따로 만났다. 박성재는 자신이 지은호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금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는 분명히 알았다. 박성재는 말했다.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어 서려면 각자가 먼저 단단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는 의연함을 선택했다고. 의연함이 때로 상처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그래도 의연함을 선택하면 상처가 모양을 갖게 된다고. 지은호는 박성재의 말을 고맙게 들었다. 지은호는 누구의 감정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 이상철과 김다정은 자식들의 마음을 읽으려 했었다. 엄격하면서도 정직한 아버지 이상철은 조용히 물었다. 지은호는 지치지 않았는지, 누군가를 믿을 여력이 남아있는지. 전직 교사였던 김다정은 차분히 말했다. 선택을 늦추는 건 핵심을 늦추는 일일 때가 많다고. 다만 선택을 서둘러서 얻을 수 있는 건 대부분 후회라고. 지은호는 부모의 말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다. 믿을 여력은 남겨두겠다고, 선택은 서두르지 않되 피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작은 사건이 하나 더 생겼다. 공사 현장에서 하자 보수 일정이 갑자기 겹치며 자재 이동 계획이 꼬였다. 일정표의 여백이 사라졌고 사람들의 표정이 딱딱해졌다. 지은호는 새벽에 다시 현장으로 갔다. 이지혁도 왔다. 두 사람은 짧게 눈을 마주쳤다. 아무 말도 섞지 않았지만 서로의 역할을 정확히 알아봤다. 지은호는 협력업체와 통화를 정리했고 이지혁은 허가 절차를 즉시 뚫었다. 문제는 정리되었다. 그 과정에서 작은 오해도 지났다. 오해가 남긴 자리는 신뢰가 채웠다. 신뢰는 말보다 느리지만 꾸준히 쌓였다. 문제가 잦아든 저녁 이지혁은 카페에 들러 커피를 탔다. 이지혁은 말했다. 내일은 내가 커피를 내리겠다고. 지은호는 웃었다. 그럼 나는 설탕을 조금 넣겠다고. 이지혁은 왜냐고 물었다. 지은호는 대답했다. 당신이 너무 쓰지 않게 하려고. 대화는 짧았지만 내용은 충분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감정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속도를 존중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상처의 비용을 계산하면서도 사랑의 질서를 흔들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배웠다. 한편 고성희의 계산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협력업체 직원과 연결된 정보의 꼬리를 따라가던 중 고성희의 이름이 은근하게 언급된 기록이 발견되었다. 사적인 접촉인지 사업적 접촉인지 경계가 모호했다. 지은호는 그 소문을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고성희를 다시 찾아갔다. 지은호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자신이 모르는 움직임이 있는지. 고성희는 웃음의 각도만 바꿨다. 사람은 늘 움직인다고, 멈춰있는 사람은 없다고. 다만 목적이 다를 뿐이라고. 지은호는 또박또박 답했다.
내 목적은 누군가의 감정을 이익으로 환산하지 않는 것이라고. 고성이는 그 대답을 흥미롭게 여겼다. 계산으로 다룰 수 없는 사람은 예측이 어렵고 예측이 어려운 사람은 때로 판을 뒤집는다. 고성이는 그 변수의 크기를 손안에서 가늠했다. 그때 박영라가 전시 초대장을 보냈다. 박영라는 우아하고 차분한 화가였다. 초대장에는 빛이 닿지 않는 자리에 초상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다. 지은호는 부제를 읽고 오래 멈췄다. 빛이 닿지 않는 자리. 그 표현은 대학 시절의 겨울밤을 떠올리게 했다. 서툴게 믿고 서둘러 다쳤던 그날의 자신이 서 있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였다. 전시 설명문에는 과거의 그림자와 현재의 선택을 모티프로 삼았다는 문장이 있었다. 누군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듯한 문장. 지은호는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졌다. 그러나 모든 확인은 때를 가린다. 지은호는 초대장을 가방에 넣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먼저 떠올렸다. 다음 날 전시 오프닝에 사람들이 모였다. 조용한 조명이 캠퍼스 위에 내려앉았다. 한 작품 앞에서 지은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제목은 경계의 무게였다. 지은호는 자신이 그 경계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새삼분명히 느꼈다.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이지혁이었다. 이지혁은 말을 아꼈다. 필요 이상의 해석을 덧붙이지 않고 그냥 곁에 섰다. 그 곁이 지은호에겐 충분했다. 전시가 끝나갈 무렵 박성재가 다가왔다. 박성재는 담담하게 말했다. 너희 둘이 제일 잘 아는 방식으로 가라고. 일단 서로의 속도를 지키라고.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쉬운 미소가 아니었다. 남아있는 마음을 의연함이라는 모양으로 접어넣은 사람의 미소였다. 지은호는 그 마음을 존중했다. 이지혁도 알았다. 그리고 그 존중이 두 사람 모두를 어른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았다. 밤이 깊어지자 카페 불이 하나둘 꺼졌다. 지은호는 문을 닫고 난 뒤 잠시 자리에 앉았다. 지은호는 오늘 하루의 장면을 천천히 정리했다. 이지혁은 골목 모퉁이에서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은 내가 먼저 커피를 내리겠다고. 지은호는 답했다. 그럼 나는 설탕을 조금 넣겠다고. 너무 쓰지 않게 하려고. 그 문장만으로 충분한 날이었다. 사랑은 달콤해서만 남지 않는다. 쓸 때도 함께 마실 수 있을 때 버틴다. 지은호와 이지혁은 그 사실을 같은 속도로 배우고 있었다.